예, 빈뇨에 대해서 비타민C 먹고 빈뇨, 그 다음에 신장결석이라고 신장결석이 두려워서 비타민C를 먹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소금물 계속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C 분말 물에 타서 먹어도 되나요? 글루타치온 흡수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네, 장상피 화생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충제 먹으면 간 독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댓글이 막 흩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어디에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밑에 여기저기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되지만 저는 한 군데 이렇게 모여져 있어 가지고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질문 중에 말입니다. 신장결석하고 빈뇨, 비타민C를 먹으면 신장결석이나 빈뇨가 있다는데 이렇게 이제 우선 한 개부터 말씀을 드리죠. 빈뇨에 있어서는요. 빈뇨라고 하는 말이 이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몸속에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그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이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세포대사가 촉진이 되어지고 세포대사가 잘 되면 노폐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되어진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서 빠지거나 땀을 통해서 빠지는데 보통 이제 소변으로 자꾸 많이 나가려면 땀 흘리는 양이 적은 사람, 즉 피부를 통해서 수분 발산이나 폐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양이 적은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소변의 양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몸속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증가한 노폐물 때문에 더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나의 몸속에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져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근데 이게 지속되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계속 한 달 내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음식 조절이나 수분 조절이나 무엇인가가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비타민C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걸 조정을 해가면서 수분 섭취량을 또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 어차피 빠져나가야 되는 물은 내 입속으로 들어온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내 몸속에 저장되어져 있거나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온 다른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는데 계속 수분이 많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먹는 양을 조절해 보시고 빈뇨가 불편하신 분들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밤중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분 양을 잘 조절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타민C를 먹고 빈뇨가 발생하는 것은 호전 반응의 일종인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되어서 불편하면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결석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올려놓았는데요. 비타민C를 먹고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장에서는 비타민C라는 이 물질이 분해되어지면은 옥살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물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옥살산 나트륨으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 몸속에서는. 그래서 이 물질이 신장에서 걸러져 가지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고요. 신장에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장결석이 생긴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결석이 생기는 거냐라는 건데요. 요로결석입니다. 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방광 다음이 요로인데
방광은 이제 소변을 모아 놓는 장기이잖아요. 이 소변을 모아둔 이 장기 속에 수분의 양이 부족해지면, 즉 농축이 되어지게 되면, 이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변으로 나온 이 물 속에 수분은 없어지고, 네, 다른 어떤 성분들만 남게 되면 그것이 입자화되어져서 결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석이 되어진 것이 빠져나오게 되면 요로에 걸려가지고 이제 요로결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염전에 소금을 만들 때 이렇게 보시면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소금, 수분이 없어지면 생기는 거니까 이 방광 속에서도 수분이 없어졌을 때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또는 내가 물을 잘 먹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요로 결석은 네,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또 더 많이 수분을 먹어 주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느냐, 이제 비타민C 분말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비타민C 분말을 섭취를 하는 경우에 이제 알맹이가 목에 걸려가지고 잘 안 넘어가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물에 녹여가지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타민C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잘 녹거든요. 뭐 거의 다 녹아버리죠. 보통 종이컵 같은데 한 컵에다가 한 뭐 1g 내지 2g 정도 넣으셔서 녹여가지고 그냥 마시면은 쉽게 마실 수 있고, 또 과일을 주스로 갈아가지고 과일을 갈아서 먹을 때 비타민C를 뭐 1티스푼이나 2티스푼 정도 넣으셔서 적당히 맛을 맞추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물에다가 타서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먹기 편한 거 그냥 드시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비타민C 분말 이렇게 드시는 것도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있잖아요. 이 액체가 잘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닿으면 약간 이가 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식이 된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그냥 마시고 나서 다시 다른 물을 마시든가 칫솔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분말, 먹기 편하신 분들은 분말을 드시는 것이 또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흡수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유튜버께서 해 놓으셨나 봐요.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의 이제 흡수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흡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마다 흡수율은 다 다릅니다. 네, 흡수율이 다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소화기의 기능, 소화가 잘 되어지는 몸이냐, 소화를 잘 시키는 몸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소화가 잘 되어지는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화가 잘 되어진 경우에 흡수는 별 문제 없이 잘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이 3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진 그런 성분입니다.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계란을 섭취를 하거나 두부를 먹거나 그다음에 생선, 고기류, 육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의 위장에서 소화, 즉 분해가 되어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져야 이것이 흡수가 되어집니다. 즉
글루타치온도 아미노산이 세 개가 붙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글루타치온을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흡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은 소화를 잘 시키는 소화기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화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소화가 잘 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효소가 잘 나와야 되고 위산이 충분해야 되고, 그래서 비오유키소를 드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소화가 잘 된다라고 소화가 잘 되어지는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글루타치온도 분해는 잘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이 되어지고, 아미노산이 되어진 놈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서 다시 세포 속에서 재합성되어져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흡수는 나의 소화 능력에 달려 있고 흡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글루타치온 이 자체의 문제로 흡수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대신해서 먹어줄 수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골고루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잘 하시면, 소화를 잘 시키면 글루타치온을 생성시키는 아미노산을 잘 만들 수가 있고,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을 나의 세포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 네, 두부, 네, 계란 이런 거를 열심히 잘 챙겨 드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글루타치온이 그러면 내 몸에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다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발생되어진다고 100% 전부 다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포 속에서 글루타치온을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충분하게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제거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추가로 더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항산화가 잘 되어지고, 항산화가 잘 되어지니까는 엔티 에이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흡수는 나의 장기의 건강 상태, 흡수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흡수율은 뭐 열심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장상피화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어진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장상피화든 위축성 위염이든 위장에 염증이 있든 위궤양이 있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소화가 잘 되는 몸이면 위염도 괜찮아지고 위궤양도 좋아지고 위축성 위염도 좋아진다. 장상피 화생은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네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쉽게 치료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소화가 안 되어져서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소화를 잘 되게 해버리면 얘네들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상피 화생이 되어져 있어도 소화가 잘 되면 그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 영상들 많이 좀 찾아보시면은 장상피 화생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못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미 장상피 화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고, 소화가 잘 되어지면 장상피 화생도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위산입니다. 근데 위산이 다 제대로 안 나와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위산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고 소금을 먹자. 소금을 먹는 것도 아무나 막 먹는 게 아니고 적당량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는 방법이 나의 소변의 염 농도가, 즉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 이냐를 보고 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염 농도가 0.9% 이상이 나오면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0.9% 이하가 나오면 먹어주되, 먹어서 1.5%가 되어도 괜찮으니, 1.2%가 되어도 괜찮고 1.1%가 되어도 괜찮으니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소금이 충분하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염도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염도계 그것을 구매를 해서 소변을 받아 가지고 찍어 보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 0.9% 이하가 되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장상피 화생은 그냥 관리만 하시고 진단만 계속 하시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별로 안 해도 된다. 왜? 뭐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하지만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라고 있거든요. 그걸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데, 이 소화효소제는 뭐 한 두세 달 정도 먹으면 됩니다.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키토산하고 유산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먹어주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장이 편안해지고 장상피 화생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충제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뭐 요즘 엄청나게 구충제가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충제 여러 가지 질병에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좋은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또 걱정을 하는 게 간에 독성은 없느냐. 자, 이 부분인데요. 구충제를 약을 사셔가지고 그 안에 보면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고, 먹어야 될 사람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계속 먹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구충제는 물하고 먹으면 잘 흡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물하고 먹을 경우에는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흡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충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간 독성을 유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흡수가 되어지도록 먹는 분이 계세요. 흡수가 되어지도록 먹는 분은 이제 오일을 같이 먹으시는 분들, CBD 오일이나 오메가3나 들기름이나 그 다음에 코큐텐이나 비타민 E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은 얘가 녹아버리면 콜로이드화가 되어져서 콜로이드 아주 작은 분자가 되면 얘가 담즙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흡수가 되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흡수가 되어져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장 누수가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흡수가 적게 되는 사람, 많이 되는 사람이 있다. 흡수가 많이 되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도에도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시는 분은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하고 신장 검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에 독성이 있냐 없냐, 흡수가 되어진 경우에 간의 독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가면서 섭취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간에 독성이 있는데 그럼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먹어서 일어나는 독성이 문제인가? 그걸 먹지 않았을 때 현재 내 몸에 일어나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약물은 항상 작용, 부작용 두 가지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작용을 선택을 할 것이냐, 부작용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금물 이야기 여기 또 나왔는데요. 소금물 계속 마셔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네. 소금물 계속 자, 소금물 마실 필요 없습니다. 소금물 드시지 마세요. 소금물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소금물은 그러면 왜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소금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 소금물이라도 먹으라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찬을 통해서 소금을 충분하게 잘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찬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금을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먹을 필요가 없다. 국물을 통해서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소금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한 소금을 섭취를 하고 계시는지 많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소변을 받아가지고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걸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금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은 국물을 먹어도 반찬을 먹어도 소금을 먹어도 0.9%의 소금 염 농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금물이라도 먹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하이신 분은 소금물을 드시든 반찬을 짜게 드시든 국물을 많이 드시든 어떻게 드시든 0.9%를 맞추면 됩니다. 0.9%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몸에 염농도가 0.9% 이하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0.9% 이하이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안 나오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0.9% 이상 나오도록 소금을 충분하게 드셔라. 드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소금물이라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되는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쪽 카메라 이 정도까지 해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이쪽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겠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성함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질문 주신 분 중에 박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비타민C 6월 달부터 복용했고 8월에 자궁 바이러스 검사에서 고위험군 2개 발견되었는데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혹시 비타민C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자궁 바이러스의 효과도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자궁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궁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자궁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신생 어떤 뭐 이 혹이나 이런 무엇인가 뭔가가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보니까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비타민 C는 저런 문제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붙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이 건강해지면, 즉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질환이라면 비타민C가 면역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섭취를 꾸준히 잘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건강한 사람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기대를 좀 하면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통풍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는 중에 비타민C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네, 비타민C 섭취를 줄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두 가지를 띄어서 먹으면 됩니다. 분리해서 드세요. 분리해서 드셔라라는 겁니다. 약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리해서 드시는 게 낫고, 비타민C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비오유키소에다가 글루타치온 MSM을 꾸준히 드시면 저 통풍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결을 해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통풍약은 띄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복용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저렴한 가격에 글루타치온 복용 방법 없을까요? 네. 쇼핑몰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C 복용 후 소화가 잘 되어서 공복감이 너무 심해서 식욕 조절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와, 칼로리로 조정을 하셔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땡기시면 땡기는 대로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욕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뭐 몸에서 자꾸 받아들이는 거니까는 땡기는 대로 좀 드시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영양이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진대사가 훨씬 잘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들어가는 칼로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기회에 근육을 많이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식욕 조절은 비오유키소를 같이 드시면은 키토산이 내가 많이 먹은 음식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키토산을 같이 섭취를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구충제 먹고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로 하루를 꼬박 고생했습니다. 네, 구충제 먹고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날까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뭐 더 안 먹고 아침 저녁 한 알씩 세 번째 먹는 날에 그랬다. 혹시 뭡니까? 어떤 기제일지 아실까요? 어떤 기전일지 아실까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두통의 경우에는 뭐 보편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구충제를 어떻게 드셨는지가 이제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오메가3나 기름류하고 같이 드셨을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메가3나 네, 기름류 있죠. CBD 오일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구충제가 흡수되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구충제가 흡수되어져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 몸속에서의 산소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는데 혈액 중에는 산소 농도가 산소가 더 많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두통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두통은 산소가 부족해도 생기고 산소가 너무 많아져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통, 뇌에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혈중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 한 개. 그 다음에 구역질은 뭐 이것도 역시 두통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구역질로 온 거로 판단이 되어져요. 산소 문제, 네, 두통 문제, 그 다음에 위장 문제 이런 걸로 일어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띄엄띄엄 먹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걸러 먹고 또 하루 걸러 먹고 이렇게. 네, 그런 걸 좀 조절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왜 드시는지를 제가 모르니 뭐 명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이 너무 짧아요. 네. 네, 다음 고환암 환자인데요. 전이가 없어서 추적 관찰 중인데 비타민C 메가도스 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변염 농도는 제일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하루 종일 나온 소변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은 아침에 찍어보고요. 점심 때도 찍어보고 저녁 때도 찍어보고 평균 내는 겁니다.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평균 내는 방법. 네.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한 몇 번만 계속 찍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가끔 찍어 보시면 되니까는요. 네. 주로 이제 아침 첫 소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침 첫 소변에 0.9가 나왔다고 0.9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또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시면 좋고요. 아침 첫 소변도 뭐 0.9가 안 나오면 좀 추가로 소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59세 여자입니다. 제가 먹는 건 종합 비타민하고 MSM, 비타민 C, D, 보라지유, 네, 칼슘제, 유산균, 구연산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먹다가 떨어졌어요. 해외 직구라 너무 오래 걸려요. 꼭 먹어야 하는지요.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게요. 비타민 C, 유산균, MSM, 글루타치온, 비타민 D. 요게 꼭 먹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대충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드셔야 되는 게 종합 비타민 대충 하루 걸러 하루 정도씩 먹어도 괜찮고, 매일 먹어도 괜찮고요. 칼슘도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연산은 굳이 뭐 왜 먹는지 이유가 있어서 드시면 드셔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금 비타민C 드시면 먹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구연산 먹고 위장이 망가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시는 것은 영양제는 보통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런데 내 몸에서 쌓일 만한 것들은 잘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필요 없으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의 다른 영상에 칼슘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글루타치온은 되도록이면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전에 먹어야 할 거, 식후에 먹어야 할 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비타민C, 그 다음에 칼슘, 유산균, 요거는 식전에 드시고요.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거 나머지 전부 오메가3랑 같이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용성은 어느 거냐? 지용성, 기름하고 친한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기름하고 친한 게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글루타치온도 식후에 오메가3랑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혈압약 7년입니다. 있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혈압약 드시면 비오육휘소를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HPV 바이러스 56번, 59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뭐죠?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P. 네. 어떤 것인지, 뭐, 바이러스라고 하면 결국은 뭐, 면역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는요,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콩팥에 담석이 있다는데, 콩팥 담석은 또 뭔가요? 담에 돌멩이가 있으면 담석이고, 콩팥에 돌이 있다라고 하는 신장결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장결석, 비타민C, 메가도스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에 담석도 콩팥에 신장결석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건데요. 이분도 결국 뭐 어떤 원인인지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타민C를 먹으면은 이런 어떤 그 결석이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이 킬레이트를 형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속, 칼슘도 금속이거든요. 얘네들을 붙잡고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떼어낼 수도 있고요. 혈관벽에 달라붙는 칼슘 침착되는 것을 많이 줄여줍니다. 비타민C가.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잘 조절해 보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 비타민 그래서 먹고 있는데 점심 저녁 두 알씩 먹는데 이틀째부터 설사랑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이틀 만에 이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네, 2달 정도 비타민C 6,000에 글루타치온 500을 꾸준히 먹었더니 피곤이 확 줄고 피부가 많이 빨개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글루타치온을 먹지 않으면 치매 예방하기가 어려운가요? 치매를 무조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글루타치온을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타민C 복용만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 이 비타민C가 하는 활성산소 제거 메커니즘하고, 글루타치온이 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좋고요. 치매와 관련해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비타민C 하루 2, 3천 먹고 오메가3도 먹습니다. 비타민C 하루에 6천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대동맥의 스텐트 수술 환자도 비타민C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우리 어머니 스텐트 한 2개 정도 심장에 박아 있는데요. 비타민C 하루에 10g씩 드시고 계십니다.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쇼핑몰에 있는 추천 글루타치온은 500mg인데 이거는 흡수 잘 되는 좋은 건지네. 글루타치온 흡수와 관련해서는 자기 본인의 소화 능력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면 흡수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비오유키소를 하시면서 식후에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C보다 구연산 무엇이 안 좋은가요? 비타민C하고 구연산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비타민C, 여러분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면 비타민C는 구연산 이런 비타민C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구연산이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나 젖산이나 그 다음에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신 이유가 요 구연산 안에 요 카르복실기라고 하는데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O하고 H가 잘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H가 잘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산도가 굉장히 셉니다. 산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위산만큼은 아니지만 산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얘를 먹으면 위벽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H가 양성자인데 얘가 강력한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로부터는 여기 떨어져 나오는 H가 있기는 해요. 여기도 H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위장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이 H가 이 전체 들어있는 것의 25%밖에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H와 이 H의 약 25%밖에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안 떨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덜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 H가 공격을 해서 양성자가 공격을 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구연산하고 비타민C하고 구연산하고 얘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저 같으면 얘 안 먹고요. 구연산 안 먹습니다. 저는 먹고 있지도 않고요. 얘 안 먹고 얘 먹겠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항산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연산이 안 좋은 이유는 위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위벽을 상처를 낼 수가 있다.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 구연산 이게 특히 과일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 먹고 속 쓰리는 분들 구연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내 소금물 농도 확인하면서 소금물을 마셔야 합니다. 네, 체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소변의 염 농도를 측정을 하셔서 0.9% 이상이 되시면 안 드셔도 되고 소금물을 안 먹어도 됩니다. 0.9% 이하가 되시면 반찬을 좀 짜게 드시고 국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안 먹어도 됩니다. 반찬을 먹고 그 국물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농도가 0.9%가 안 되시면 추가로 소금물을 드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무조건 소금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소금물을 너무 잘못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산 고를 때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닥터 한스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6g 변비였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면 오메가3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오메가3 드시는 게 고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3가 일반 중성지방을 가두어서
HDL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성은 다른 수용성이랑 같이 먹는죠. 아니요. 지용성은 지용성인 오메가3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게 흡수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지용성, 수용성 분리하는 게 더 좋아요. 시간차는 1시간 정도 떨어뜨리는 게 더 좋습니다. 단순 구충제 치료로 알벤다졸 먹을 때 물로 먹어도 되는죠. 그렇죠. 단순하게 구충을 위해서는 물로 드셔야 되지 다른 거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 안 돼서 병원 한의사 치료 엄청 받다 박사님 유튜브 보고 비타민C 먹고 완전 나왔어요. 60년 소화불량 고치게 해주셔서 너무 인사드려요. 저도 비타민C 전도사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열심히 힘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비타민C 많은 분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서 식후에 비타민C를 바로 먹는데 4g 밖에 못 먹습니다. 하루에 6g 먹고 싶어도 밥 2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최소 6g 걱정되네요. 아, 네네. 자, 이분, 네, 그러면 3개, 3g을 드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한 번 먹을 때 2개만 드시는 게 아니고 3개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보통 비타민C 한 달 이상 드신 분은 뭐 식전이든 식후에 2g이든 3g이든 4g이든 5g이든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뜨거운 저녁, 불타는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썸 타는 냄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